이번 주 들어 제법 쌀쌀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노후 시설이 많은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화재 예방 시설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런데 실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일반 화재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정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최근 기록을 보면 한 290여 건의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한 27명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지만 재산 피해는 800억이 넘습니다. 네. 일반 일반 화재들에 비해서는 한 18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당 피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보통 이제 한 5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5억 원의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소규모 점포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심야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가능성은 적지만 발견이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물건들 보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인천 현대시장 그리고 강원도의 삼척의 번개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형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실 이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뭐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요. 뭐 서울에 있는 제일평화시장의 경우에는 건당 피해액이 한 700억이 넘게 났어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요. 강원도 원주의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대문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재산 피해 많이 있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뭐 서울의 청량리 농수산시장이라든가 말씀하신 인천 현대시장 피해도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충남 서천의 특화시장 재산 피해가 한 65억 정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여기도 심야에 발생해서 점포가 모두 다 소실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통시장 화재가 취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래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시설 노후화가 좀 큰 몫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노후된 시설들 특히나 이런 다른 것들보다도 정기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큰데 이 노후 정기 시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선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이 하나 있고요. 구조나 공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난이 좀 곤란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좁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이제 화재의 대처도 좀 늦게 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 시설 많이 사용하시는데 임의로 시설을 설치를 막 바꾼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전선들을 일부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구조를 따로 설계하고 만들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의 특징은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 오시던 것이기 때문에 공간 배치가 사실은 이게 뭐 방화구역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제 건물 자체가 가연성이 높은 재질로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고 또 구조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화재 총량을 이야기할 때 화재 밀도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밀도는 단일 공간 안에 빽빽하게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화재 밀도라고 하면 탈물질이 그만큼 빽빽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발열할 수 있는 저희가 전통시장 생각해 보면 물건 적재도 많이 해놓으시고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 포장하는 재질도 가연성 물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조리나 음식을 판매하는 상점과 뭐 이불이나 이런 거 잘 타는 물질 같이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없다 보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번질 수 있는 확대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미로처럼 공간이 아주 골목골목 이렇게
뭐 구경하실 때는 좋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 방문하시거나 익숙치 않은 공간이라면 피난 대피하시는데도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재산 피해도 많고 또 인명 피해도 많은 이유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있는 이유도 있고 또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골목형 아니면 주거나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에는 상업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거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막상 이 소방도로가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뭐 생계형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실제로 소방차 활동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들이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판매되는 물건이라던가 상인분들이 좀 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긴 한데 이 소방 장비라든가 이 화재 시설의 안전 의식은 아직 조금 미흡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가요? 네. 그 전통시장 현대화는 사실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소방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화재 안전 점검 결과들을 보면 전통시장의 이런 건물형 시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장옥형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모든 점포들이 다 있고 지붕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운 형태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설비를 갖추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관리되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일부 건물형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될 때 이제 새롭게 달라지는 이런 좋은 제조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은 이제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소화기라든지 이런 소화전 같은 거 잘 갖추시면 도움이 될 텐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요. 한 6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불량까지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화기 보급률도 좀 높여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통시장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케이드 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좀 만드는 건데 이게 좋긴 한데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난연 재질 사용을 의무화한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보시면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연 재질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설계 기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내구 연한이 만료됐거나 신규 설치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면 난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난연이라 하더라도 불연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천 동구의 현대시장의 경우에 이런 기능성 열차단 그 플라스틱 재질을 썼어요. 그래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네. 재료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열차단에는 효과가 있는데 불이 붙게 되면 이게 빗물처럼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똥이 비처럼 내려서 다른 데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열을 차단하는 것이지 이제 다른 화재 위험에는 좀 노출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네. 청주 지역에 있는 시장들 15곳 가운데 13개의 시장이 사실은 아직도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천정에서 불이 어떻게 번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낮은 경우들도 있고 실제 이 아케이드 재질은 아케이드 자체는 소방법상의 대상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당국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다가 노후화된 아케이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노후나 보수 문제들에 있어서는 지자체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상인들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가오는 이 겨울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장 안에서 뭐 상업활동 일부 하셔야 되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이잖아요. 근데 난방기구 같은 거 사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 노후 전선의 경우에는 정비하는 사업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상인회에서 좀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화재 안전 교육은 상인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초기 화재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옥내 소화전 이런 교육들만 일부 받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데 좀 안전 점검 그리고 안전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억도 있고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얘기 잘 들었어요? 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소울푸드 하면 김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이 김치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김치의 날입니다. 네, 최근 1, 2주 사이에 김장하셨거나 앞둔 집들 많을 텐데요. 네. 각종 무기질에 비타민까지 풍부한 발효식품 김치. 오늘 김치의 날을 맞아서 김치 더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